민주당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혁신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을 반영해서 대의원제를 축소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려고 하는 혁신위가 이번에는 3선 이상 공선에서 페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명계는 당연히 반발하죠. 공천 페널티? 혁신위 관계자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공천 룰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비명계 한 재선 의원,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대신에 공천 학살하는 것이냐라는 반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혁신위가 굉장히 갖은 구설수로 동력을 상실했는데 오히려 더 당을 시끄럽게 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발표하려는 모양새를 두고 당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상민 의원 얘기 들어보죠. 지금 혁신이라는 데서 개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관철시키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자칫 당이 거기에 수렁적으로 빠져들고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월 달에 그만두느니 뭐 또 10월 달에 그만두느니 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늦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도 혁신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애초에 누구 하나 당에서 혁신위를 원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 혁신위를 들고 나와서 이러느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더 이상 끌고 나갈 동력을 잃었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혁신기구 설치란 거는 애초 제대로 논의가 된 기억이 없어요.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 혹은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거죠. 대의원제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선, 지선, 뭐 4.7 재보궐 3연패 했습니까? 그냥 갑자기 들고 와서 이거 우리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혁신위 문제가 자중질환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대처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이벤트장을 마련했는데 애들까지 동원해서 윤 정부 비판에 동원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당의 의도와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17세 고등학교가 이재명 대표를 꾸짖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살 수 있는 판을 마련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정당한 대가도 못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기후위기 피해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극심한 교육 환경에서 힘들어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 사회의 약자들보다도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그렇게 죽을 만큼 중요합니까? 나쁜 정치와 덜 나쁜 정치 중 선택이 아닌 더 좋은 정치를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다시 혁신위 문제로 돌아가서 이거 혹시 당내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찬성한 분 있었습니까? 글쎄요, 성추훈 정책위 부의장. 혁신위는, 지금 기억해보면 갑자기 혁신위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혁신위는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의 권한을 일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서 발족할 수도 있지만 지도부가 우리의 권한을 좀 주겠다. 특히 이 내년 총선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전체적인 의원총회가 아닌 지도부의 결정으로 일단 혁신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혁신위가 지금 계속 구설수에 있으면서 사실상 전 유통기한이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유통기한이 다 했다? 네, 유통기한이 다 된 혁신위가 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혁신안을 다다닥 이렇게 계속 발표한 다음에 조기 종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혁신위의 생명은 사실 내용보다는 전략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대의원제 폐지나 삼성 공천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혁신위, 뭐 비대위 이런 차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혁신위가 할 역할은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가를 하는 것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혁신은 처음부터 그 동력을 잃고 본인들의 자충수를 뒀죠. 본인들의 힘을 본인들이 스스로 내려놓는 말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략적 행위를 통해서 내용들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가 무슨 내용을 발표한들 새로운 내용도 없을 뿐더러 지금 나온 내용도 대의원제 폐지라는 게 지금 뭐 주장하는 게
뭐 국민의힘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저는 설득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대의원 당원 100%로 간 다음에 어떤 결과를 보여줬습니까? 국민들에게. 오히려 대통령이 점 찍은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구실로서 그 제도를 활용한 악용된 사례를 봤는데 마치 그 제도가 좋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 못할 거 있냐라는 주장하는 혁신이나 이걸 동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전혀 지금 혁신의 이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유통기한을 다한 혁신위를 빨리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예. 이걸 발족시킨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거를 해체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취윤의 돌직구였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양당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저희 돌직구쇼의 전매 특허 대형 미디어월에 가서 앵커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월에 나오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 연합뉴스가 의뢰한 지지율 바로 공개합니다. 추이로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37.4%, 민주당이 28.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은 24.5%인데요. 무당층 24.5, 민주당 28.2, 국민의힘이 37.4%의 지지율 결과를 봤습니다. 그럼 이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추이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 추이도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여론조사마다 이 37.4, 28.2의 각각의 수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추세, 흐름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마다 보이고 있는 것은 일종의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결국은 박정하 의원님, 네. 이화영 재판, 돈봉투 의혹, 그 아예 앞서 김남국 의원의 뭐 코인,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와 지금 뭐 혁신위의 이런 혁신한 논란 등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건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미디어월에서 본 것처럼 6월 달만 해도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향후 2달을 거치면서 사실은 민주당은 전 하락 곡선, 국민의힘은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검은 그림자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이런저런 설화를 통한 내용, 그다음에 혁신위를 둘러싼 당 내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금과 옥조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후쿠시마 뭐 방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이 장마로 인한 국민들의 수해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꼭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거나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내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저 추세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당을 찍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꿨을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국민의힘을 찍겠다라고 답한 분이 31.3%,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답한 분이 27.4%로 집계가 됐습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을 찍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역시 추세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라면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응답한 그래프, 이 응답 그래프는 사실 6월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3.1, 30.6 급기야 30%가 깨지고 27.4%까지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응답한 응답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5월부터 하락세를 그리다가 7월부터 변곡점을 맞았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내일 정당을 찍겠다라는 이 크로스 지점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당의 혁신위는 박용진 의원님 재선이신데 3선부터는 페널티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 추세 여론조사 추세는 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횡보예요. 이제 제자리를 그냥 이제 있는 거고 더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뜻밖으로 그 이렇게 더 밑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 상황인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여론조사에서의 좋지 않은 민주당으로서의 좋지 않은 결과는 민주당의 자책골이다. 자책골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봉투 사건 민주당의 자책골이죠. 시작은 민주당에서 시작된 거지 그게 저 검찰에서 시작된 건 아니라고 보니까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그것도 역시 현재 진행형인 자책골이죠. 그리고 혁신위와 관련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체포 특권 이거 하자라고 세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명 투표하자 이래가지고 저게 지금 무슨 소리냐. 저게 뭐냐. 예, 뒤죽박죽 혁신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청년들 정치 참여하자 그러면서 노인비하 발언으로 또 이렇게 뒤죽박죽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당내 논란과 국민적인 실망만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니냐. 혁신위를 출범시키자라고 했었던 이후의 그 대논란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이제 여러 국민적 불신을 안고 있고 그때 혁신 의총이 열립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들어서서 혁신 의총을 열었는데 상당히 긴 시간 그날 거의 한 30여 명,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서 그날 최종적으로 어떤 결의안을 국민께 드리는 결의안을 내왔는데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혁신위를 만들자라고 했었던 의원은 제 기억에는 한 명 정도가 혁신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자, 이게 언론 보도는 안 알려진 내용이에요. 예, 나머지 내용들은 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봉투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김남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중간에 탈당하는 경우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의안에 갑자기 혁신기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이건 뭐죠? 하고 이제 다들 의아했는데 그 혁신기구는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총의 결의안으로 어쨌든 그 결의안이 발표가 되면서 혁신기구가 출범을 했는데 그 혁신기구가 출범을 한 거는 시작은 돈봉투와 코인 사태라고 하는 민주당의 자책골과 불신, 국민으로부터 불신 사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로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불체포 특권 하자, 그거 없애자, 아니다, 기명투표를 하는 걸 막겠다, 그리고 그 꼼수 탈당을 막자. 그래놓고는 김홍걸 의원은 또 복당시키는데 어떻게 복당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혁신위는 입장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그리고 노인 폄하 발언으로 오히려 난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갑자기 또 무슨 대방출식으로 창고 대방출식으로 막 내놓겠다고 하는 무슨 대의원제도 폐지, 창고 대방출. 네. 그리고 삼선 페널티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대의원제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국회의원 3선이 민주당이 많아갖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상황이 대의원제도가 있었을 때에도 민주당은 승리를 구가했었고 그때는 국민이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국민 신뢰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더 구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